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모패 11회차 제가 구매할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부터 발매되는 프로토 19회차부터죠. 한 경기 구매가 가능하다고 제가 공지를 드렸었는데 제가 딱 하나 뭔가 꺼림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정된 경기에 하나여 한 경기만 구매 가능하다라고 토사장이 공지를 한 게 뭔가 구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 게 오늘 발매된 프로토 19회차에서 한 경기 구매가 가능한 경기를 봤더니 야, 토사장 이 새끼 정말 대단한 쌍놈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축구에서는 K리그 경기만 한 경기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언더 오버도 없습니다. 정말 토사장에 어떻게든 돈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달 동안 한 경기 구매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내일 토요일 오전 내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배팅맨의 너 하나만 바라봐 콘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 구매 가능한 경기가 K리그 4경기밖에 없어서 토요일 K리그 2경기 중에 한 경기, 일요일 2경기 중에 한 경기, 요일별로 한 경기씩 골라서 승모패 픽한 후에 커뮤니티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축구토토 승모패 11회차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 중에 축구토토 승모패에서 1등을 포함해서 등수에 자주 적중하시는 분께서 이번 회차 48,000원 구매 금액으로 최종 픽을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고 최종 픽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구매할 최종 픽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평소와는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이번 승무패 11회차 이 영상 하나면 끝이라고 쓴 이유도 제 최종 픽만이 아닌 두 개의 최종 픽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구나라고 다방면의 분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14경기 정답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들여보셨을 때 내 생각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픽은 가져가 주시고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이변 경기들도 잡으셔서 최종 픽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가 끝나는 동시에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12회차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로 주중에 들어와 있어서 수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로 이루어졌었던 7회차와 9회차에서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린 최종 픽이 2회 연속으로 4등에 적중을 했기 때문에 12회차의 경우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배당적으로만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 아무래도 배당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구매 시간을 웬만하면 늦게 가져가면서 배당의 변화를 살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때쯤 최종 픽을 멤버십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중에 12회차는 멤버십 전용 최종 픽으로만 커뮤니티에 공유 예정이고 13회차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조합 경기에 대한 분석 영상으로 주중에 업로드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최종픽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리즈. 레스터 시티의 경우 주중에 번리와의 경기에서 0대 2로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제이미 바디 선수의 부상 복귀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이미 바디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후반 72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많은 체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과 20분도 안 돼서 메디슨 선수와 바디 선수가 골을 기록했다는 점으로 볼 때 레스터 시티의 기세가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레스터시티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즈의 경우는 감독 교체 버프가 작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들지만 제시마치 감독이 오자마자 리즈의 개차반 수비 능력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심지어 주전 수비 자원인 디에고 요렌테 선수의 출전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리즈가 이변을 보여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마치 감독이 사실상 라이프치히 감독에서 성적 부진으로 잘린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인터뷰에서 비엘사 감독의 축구 스타일과 완전히 상반되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정신력적인 강화 측면으로만 리즈의 경기력을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스터 시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객원 최종 픽 또한 리즈의 목표가 강등은 피하자라는 목표로 감독이 교체가 됐고,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원정에서 무승부를 위한 수비적인 운영을 한다면 레스터가 고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리즈의 기본 성향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수비가 안정화되기에는 힘들 것이다. 일주일도 안 된 감독의 새 전술이 녹아들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레스터시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저와 동일한 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3번 경기 에스턴 대 사우스햄튼. 자, 우선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과 최근 경기력 면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우스햄튼의 주전 수비수인 살리스 선수와 카일 워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볼 때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에스턴에게 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을 기록 중인데 에스턴 원정에서 3연승까지 기록하기에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스턴이 현재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제는 홈팬들 앞에서 승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스턴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 사우스햄튼이 3월 3일 웨스트햄과의 FA컵 경기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에스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4번 경기 번리 대 첼시. 이 경기의 경우는 저와 객원 최종 픽의 경우가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번리의 무승부를 바치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유로는 첼시가 2주 동안 5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번리 원정 경기에서 힘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드는 경기였으나, 주중에 번리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를 보고 번리 이 새끼들은 공격력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전 수비 자원에서 대갈박 공격이 가장 좋은 벤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제공권 능력이 조금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리는 지금 승점을 따서 강등권을 벗어나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첼시를 상대로 이변을 내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번리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고, 객원 최종 픽의 경우 무화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다가 번리의 주중 경기를 보시고 번리의 단통 패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객원 최종 픽 모두 번리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어요. 6번 경기 노리치 대 브랜드포. 노리치나 브랜드포나 최근 경기력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경우 노리치는 말 그대로 뭔가 경기력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브랜드포의 경우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포가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브랜드포의 일찌감치 퇴장 선수가 나왔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 그 경기에서 이반 토네이 선수와 에릭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하면서 복귀를 했죠. 교체 출전을 하면서 실전 경기에서 워밍업을 마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상대가 노리치 시티라는 점은 원정에서 5경기 연패와 9경기째 승리가 없는 브랜드퍼가 승리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경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리치 시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어요.
객원 최종 픽으로는 노리치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홈팀의 응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11월 50회차 승무패에서 브랜드포드 승무의 85%가 몰렸었는데 노리치가 브랜드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좀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고 브랜드포드가 잔류를 위해서 원정에서 무승부로 만족하려고 안전하게 1점만 가져가려고 할 수 있는 경기라고도 보고 계십니다. 노리치가 FA컵 경기가 없었다면 승패로 갈랐겠지만 FA컵에서 체력 허비와 패배로 인한 사기 저하를 생각을 하셔서 노리치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노리치 시티의 단통패 그리고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노리치 시티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자, 7번 경기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울버햄튼이 최근 두 경기에서 1점 차이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특히 바로 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라울 히메네즈 선수를 후반 10분 남겨놓고 투입을 시키면서 선수 기용적인 측면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황희찬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비오 실바 이세기는 뭐 주구장창 실속 없이 개처럼 그냥 공만 보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정상적인 선발 명단으로 출전을 한다면 최소한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와포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4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코너 갤러거 선수의 복귀가 경기력에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번리와의 경기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못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주중에 스토크시티와 컵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울버햄튼에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울버햄튼도 홈에서 원정보다 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울버햄튼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번리와의 경기에서 폼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졌고 작년 두 번의 맞대결에서 크리스탈이 모두 홈에서 승리를 했지만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렀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8번 경기 에스파뇰 대 헤타페. 자, 이 경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원정팀이 승리를 한 적이 없죠. 또한 에스파뇰이 최근 홈에서 바르셀로나와 세비야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이변들을 보여주면서 홈 깡패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때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적어도 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헤타페의 주전 수비수 수아레스 선수와 쿠엔카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중원 자원인 엘레나 선수도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죠. 이거 뭐 깡패 새끼들만 있는 건지 아무튼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주전 자원이 3명이나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단통 승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에스파뇰의 라울 데 토마스가 있다면 헤타페에는 위날 선수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기진 못해도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객원 최종 픽은 에스파뇰의 승을 선택을 하셨다가 에스파뇰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셨는데 그 이후로는 헤타페도 4경기 연속으로 매 경기에서 지금 득점에는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에스파뇰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셨습니다. 자, 10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 저는 이 경기 이변을 생각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소시에다가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를 3월 3일에 치렀기 때문에 마요르카 원정 경기 이후에 푹 휴식을 취한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를 간다는 건 아무래도 승리를 하기엔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주 목요일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지만 로테이션을 돌려도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축 자원들의 부상도 토니 크로스 선수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에 로테 자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객원 최종 픽 역시 주중에 마요르카 원정 경기를 치른 소시에다이기 때문에 저와 동일한 생각이신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자, 12번 경기 와포드 대 아스날.
와포드가 지난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이변을 연출을 해냈지만 원정 경기였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와포드의 홈 경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서 실점이 원정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을 볼 때 홈팬들 앞에서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가 개털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원정 아스날의 경우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만 가져온다면 현재 4위인 맹구 새끼들을 밀어내고 사스날의 별명에 맞는 순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와포드는 주전 수비수 페메니아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공격수인 사르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르 선수가 없는 와포드의 공격진은 무섭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와포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객원 최종 픽의 경우도 저와 거의 비슷한 이유로 와포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셨어요. 14번 경기 베티스 대 AT 마드리드. 자, 우선 베티스는 중원 자원인 카날레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고 AT 마드리드는 주전 수비수 에르모소 선수, 사비치 선수가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티스의 화력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AT 마드리드가 상성상 베티스에 비해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승까지 보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AT 마드리드의 최근 수비력과 수비 자원의 결장을 생각해 볼 때 AT 마드리드가 골을 넣으면 베티스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인데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좀 폴더스가 없어서 베티스의 무합해 투픽으로 가고 싶지만 과감하게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AT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리그 4위로 올라가서 챔스 진출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승리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베티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5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로 추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